우리나라 사상의학이 언제부턴가 참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보면 사상의학에 대한 정보들이 참 많다 못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상의학을 아직도 백안시하고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여전히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사상의학 전문 한의사로 임상을 하면서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젊은 청년이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일반 환자로 오셨는 줄 알았는데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사실은 제가 한의사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환자라서 방문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질병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선생님께 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상의학의 대가라고 알려졌던 한의사님들을 다 찾아뵙고 처방을 받아서 약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낫질 않아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가면 저를 소민이라고 하고, 또 다른 원장님은 태음인, 또 어떤 분은 소양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거의 이 사상 체질 처방들을 다 먹어봤지만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어떤 약은 체질이 틀려서 먹고 나서 부작용으로 고생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혹시 무슨 체질로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상의학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따라서 달리 치료하는 게 사상의학인데, 이 사람에 가면 소음이 되고 저 사람에 가면 태음이 되니까 도대체 그런 객관적 진단도 되지 않는 의학이 무슨 의학이냐, 이런 비판을 받아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한 10년, 20년 동안 한 우물을 파면 대략 남들이 알아주는 전문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한의사나 수십 년 사상의학을 했다는 한의사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체질 감별이 가장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체질 감별이 어려우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체질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체질 감별의 난해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길래 이토록 체질 감별이 어렵다고 다들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진행되는 강의는 지금까지의 체질 감별 방법론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체질이 감별이 안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아울러서 올바른 체질 감별을 위한 방안론까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상의학에서 체질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논술해 놓은 것이 동의 수세보온 변증론이죠. 거기 보게 되면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체질병증이라고 하는 네 가지 큰 기준을 우리 이재만 선생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체형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체형 혹은 기품, 단순히 그 겉에 드러난 외형의 모습뿐 아니라 거기서 풍기는 느낌이나 인상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용모사기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나 또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을 의미하고요. 성질재간은 성격 혹은 기질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재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체질병증은 각 체질마다 가지고 있는 특이한 병증을 가지고 감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체질 감별의 네 가지 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변증론에 기술된 내용들을 갖고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어떻게 기술하고 계셨나를 한번 살펴보면요. 소양인의 체형기상은 가슴에 벌어진 형세가 왕성하고 엉덩이의 앉은 자세는 외롭고 약하다 그랬어요. 소양인의 체형은 상체는 발달했고 하체는 약하고 가슴은 실하고 다리는
가벼우며 빠르고 날래고 씩씩하고 굳셈을 좋아한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기술했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시키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려 놓았습니다. 상체는 성하고 하체는 약하다 이렇게 하고요. 가슴은 발달했고 다리는 가볍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굳세고 빠르고 날래고 용감한 그런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소민을 한번 보죠. 소민의 체형기사는 약간 반대죠. 소양인의 반대니까 엉덩이에 앉은 자세가 성장하고 가슴에 벌어진 포세는 외롭고 약하다 그러면서 체형이 외단하다 그랬어요. 체형은 적고 왜소하고 단소정화하다. 키가 작고 덩치가 작으며 조용하고 우아하다. 그러면서 장어 단중이라. 단정하고 무거운 장기가 있다. 이렇게 기술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화,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체격이 적고 조용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그림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상 체질 이런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런 그림들 사상 체질을 형상화시켜 놓은 이러한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정하게 사상 체질 특징들을 잡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사상 체질을 인식하면 중대한 오류에 봉착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뚱뚱하면은 트민, 이렇게 말랐으면 얌전하면 소민, 씩씩하고 날쌔고 용감하면 소양인,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지만 실제로 사상 체질은 그렇게 감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부터 드리기 때문에 잘 집중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명의 소양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하고 가슴이 실하고 다리는 가볍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굳세고 씩씩한 장점이 있다 하는 그 특징을 제대로 표현한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소양이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 소양인을 설명한 이 조문 바로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어떠한 조문이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양인 혹유 단소 정화하여 외형 흡사 소음인자라 이런 조문입니다. 소양인 중에서는 혹유 이런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이냐? 단소 정화하다. 키가 작고 왜소하고 조용하고 우아해서 마치 외형이 흡사 소민과 같은 그런 소양인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민으로 알고 있는 마치 소민으로 같은 키도 작고 체격도 적고 성격도 얌전하고 이건 누가 봐도 무조건 소민과 같은 그런 소양인도 있다라고
동의수세원 변증론의 선생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이 앞서 있는 이 조문만 가지고 소양이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늘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가 우리가 임상에서 이렇게 전혀 소양인 같이 생기지 않고 마치 모든 특징이 소민과 같은 닮은 사람이 오면 이런 사람을 소양인으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조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덩치도 작고 성격도 얌전하고 모든 것이 소민과 똑같은 그러한 소양인이 존재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이번에는 소민을 봅니다. 여기 소민이 있죠. 특징을 잘 표현했습니다. 소민 체형은 외단하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민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우리가 늘 소민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동의수세본 이재만 선생님께서는 과연 소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다음 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이어지는 조문은 역다유 장대자라, 혹유 팔구척 장대자라 그랬어요. 소민은 비록 외단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장대한 사람도 많다. 역시 많다 그랬어요. 심지어 팔구척이나 되는 덩치가 큰 체격이 좋고 뚱뚱한 그러한 소민도 역시 많다라고 분명하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소민만 알고 있다가 임상에서 이렇게 체격이 좋고 장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소민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생긴 소민도 많다 그랬어요. 가끔 만에 한 명, 두 명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소민도 꽤 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태음인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태음인 체형은 장대하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 체질이 지금 태음인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해서 우리는 늘 태음인 그러면 이렇게 퉁퉁하고 살집이 많고 덩치가 좋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가 그 다음 줄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면 역혹유 육척 외단자라, 태음이 이렇게 덩치가 크고 뚱뚱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어서는 안 돼. 왜냐? 혹유 육척 외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삐썩 마르고 몸집도 작고 그러한 태음인도 역시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틀림없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소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가 이런 사람도 태음인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양인의 모습, 소민의 모습, 태음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적인 특징만 묘사한 그림에 불과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비썩 마르고 왜소한 소양인도 있고 이렇게 왜소한 태음인도 있고 이런 데가 장대한 이렇게 덩치가 큰 소민도 있다라고 변증론에서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림이 절대로 사상 형상을 묘사한 그림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한 분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고요. 중년의 모습이고 노년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우리 3.1 운동 독립선언을 낭독하신 민족 33인
대표 중에 한 분이시죠. 최린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분의 체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분의 체질은 어떤 체질일까요? 이분의 체질은 우리가 늘 이렇게 생겼다고 알고 있는 소민입니다. 우리가 한눈에 본 것처럼 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정하게 살집도 있고요. 몸도 이렇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소민 그러면 얌전하고 조용하며 비상 마르고 몸이 차고 이런 생각만 소민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 분을 우리가 임상에서 혹시 만났다고 가정하면 이분이 소민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재만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소민도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쓰고 계십니다. 이채린 선생님이 젊었을 때 21살 때 몸이 아파서 이재만 선생님을 찾아가 뵙고 진찰받고 치료받았던 이야기를 자신의 자서전에 쓰고 있죠. 그 자서전에 의하면은 선생님을 찾아뵀더니 먼저 맥을 보시고 다음에 수족과 피부를 만져보신 다음에 종이와 붓을 주면서 월도 천심처 풍내 수면시라고 하는 시를 한번 써봐라 하시기에 그대로 썼더니 한번 다시 그 이어지는 구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일반 청임이 료득소인지 이렇게 해서 계속 썼더니 글씨를 자세히 보시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다시 자기를 앞마당 그 사랑채 앞들로 데리고 나가서 저기 오륙한 거리에 놓여 있는 화목 장작 더미를 한번 가져오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가져왔더니 이번에는 다시 갖다 놔라. 다시 갖다 놨더니 또 한 번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우리 최린 선생님은 양반집 자제였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장작 더미를 왔다 갔다 가지고 운반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재만 선생님께서 자기를 진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는구나 해서 자기가 충실히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험하신 후에 비로소 나를 소민으로 판정하시고 거기서 즉석에서 훈화와 내가 앞으로 살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함께 처방을 내주셨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이 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이재만 선생님의 유일한 친필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상식적으로 잘못들 알고 있었던 그런 체형과 혹은 용모 이런 것을 가지고 체질을 가리는 데 있어서 왜 체질이 잘 가려지지 않았는지,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질이 왜 가려지지 않는가, 왜 체질이 어려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